안녕하세요, 문명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 외국 화폐가 있을 겁니다. 환전하기는 귀찮고 언젠가 또 갈 일이 있을까 싶어 서랍 속에 넣어둔 거죠. 저희 집에도 유로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화폐를 보며 여행의 추억을 떠올렸는데 이젠 별 감흥이 없습니다. 환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종이일 뿐이죠. 원화를 쓸 때는 너무도 당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서랍 속에 외국 화폐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폐는 종이일 뿐인데 사람들은 왜 이 종이에 목숨을 거는 걸까? 초기 화폐에서는 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이나 쌀, 배같이 유용한 재화가 화폐의 역할을 했었죠. 금속 화폐에서도 화폐의 소재는 중요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은 근대까지 화폐의 재료로 사용되었었는데요. 금이나 은은 실질적인 유용성은 없지만 희귀성 때문에 욕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종이는 유용성이 크지도 희소하지도 않죠. 종이 화폐의 희소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화폐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이 화폐를 다룬 책인데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멜의 돈의 철학입니다. 짐멜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당시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목했던 주제는 분업화와 개인화 두 가지였습니다. 전에 다루었던 에밀 뒤르켐도 이 주제를 연구했었죠. 두 현상 모두 사회의 복잡성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전문화되고 기능화되면서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개인은 산업사회의 부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학자가 마르크스인데요.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즉 경제 논리가 사회의 부분을 결정한다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제 구조를 바꾸면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짐멜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비판합니다. 그는 돈의 철학에서 사람과 사물들을 매개하는 화폐에 대해 설명하면서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는 쌍방향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짐멜은 진리와 가치에 대해 상대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도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다른 명제와의 관계 때문이고 어떤 판단은 더 높은 판단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용성이나 투입된 노동량이 가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멜이 봤을 때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가치는 관계성에서 형성됩니다. 가치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은 투입된 노동량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시민의 재산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을 가치의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자연에서 자란 사과를 따면 사과를 딴 수고를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노동이 소유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좀 더 가깝게는 노동이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생산에 투입된 여러 가지 요소 중 노동만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봤습니다. 자본이나 지대는 투입과 산출이 같지만 인간의 생명력을 활용한 노동은 마법같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 노동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데 인간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은 천차만별이라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노동도 아니고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가치의 기준을 확실히 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나타나는 잉여가치의 착취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멜은 가치의 준거를 추상화된 인간 노동에 두는 마르크스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개인의 인격과 사물들 사이의 질적 차이를 파괴한다는 비판이 추상화된 인간 노동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보편성과 추상성을 갖는 기준은 그것이 돈이든 노동이든 회귀화와 보편화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진멜의 가치론은 상대주의적인데요. 상대주의적이라고 하면 기준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교환과 거래가 어렵죠. 그런데 진멜은 확실한 가치 척도가 있어서 교환과 거래가 가능한 게 아니라 교환과 거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 기준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욕망과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노동은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은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규정하며 가치를 결정합니다.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한 리셀 시장에서 한정판 운동화는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됩니다. 브랜드 운동화에 관심이 없는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리셀러의 수고가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그 운동화의 가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투입된 노동량과는 별개로 거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시장의 규모, 판매자와 구매자의 가치 판단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가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때의 가치는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특정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객관성을 갖습니다. 돈은 이 관계를 연결하고 가치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매개물입니다. 치킨 배달과 영화 관람, 머리 자르기는 모두 다른 경험입니다. 각각의 경험은 질적으로 차이나기에 어떤 경험이 더 가치 있다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돈의 중요한 역할이 드러납니다. 돈은 질적으로 차이나는 서로 다른 경험을 양으로 환산합니다. 치킨 배달은 2만원, 영화 티켓은 12,000원, 커트는 15,000원처럼 화폐는 서로 다른 재화와 경험을 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서로 다른 경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게 만드는 걸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능력, 정확히는 추상화 능력 때문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거래 형태는 물물교환이었을 겁니다. 쌀과 라면을 일정한 비율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물물교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환해야 할 상품이 많아지면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죠. 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라면을 원하는데 라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팸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광범위하고 원활한 교환을 하려면 물질성을 벗어난 보편적 매개가 필요합니다. 화폐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근대 이전의 화폐는 물질성을 완전히 벗지 못했습니다. 쌀이나 소금 같은 주요 상품이 화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금이나 음처럼 희귀금속도 물질성 때문에 화폐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화폐나 신용카드, 최근에 등장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물질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멜은 화폐의 소재가 아니라 그 화폐에 투영된 사회적 관념이 화폐 가치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세계의 숫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인정과 가치관념 때문입니다. 이때 숫자는 가치를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이죠. 이 과정을 진멜은 돈의 정신화라고 부릅니다. 보편성을 획득한 화폐는 경제활동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보조합니다. 전에는 비교가 불가능했던 것들 사이에 비교가 가능해지고 거래가 불가능했던 관계에서 거래가 발생합니다. 물질성을 벗어난 돈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수많은 연계를 창출하고 분업을 만들어냅니다. 화폐 경제 아래서는 투자, 계약, 신용거래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돈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만들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창출하죠.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돈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멜은 돈이 분업을 확장하고 상호 의존성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분업과 상호 의존성이 심화될수록 복잡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개성과 인격은 묻혀버리죠. 진멜은 객관 문화와 주관 문화를 나누어 현대사회의 몰 개성성과 비인격성을 설명하는데요. 객관 문화는 개인 외부의 제도나 관습 등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화를 말합니다. 주관 문화는 그런 객관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개인의 인격과 자아를 말하죠. 진멜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객관 문화가 개인을 압도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화폐 경제가 만들어낸 객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쌀이나 라면 같은 식료품에서 취향을 드러내는 영화 관람까지 모든 곳에 가격표가 붙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의 신체와 시간에도 가격표가 붙죠. 질적 차이를 양적 차이로 환원하는 돈의 성격 때문에 서로 다른 경험은 화폐를 매개로 숫자로 환산됩니다. 이것이 돈이 객관 문화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수량화하는 것이 돈이 가진 성격이죠. 개인은 이런 돈의 성격 앞에서 개성과 인격을 잃어버린 채 객관 문화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몇 번 언급했던 마르크스가 문제 삼았던 현상이죠. 그런데 진멜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 외에 돈이 가진 긍정적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은 객관 문화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화폐 경제가 발전할수록 개인은 눈앞의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표현할 가능성을 얻습니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죠. 물론 공고히 세워진 객관 문화 앞에서 개인의 자유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성과 인격이 물건의 소유와 거래로 대체된 몰개성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진메리 생각이 잘 드러난 부분을 함께 보시죠. 돈은 어떻게든 무차별화되고 외화되는 모든 것에 대한 상징이자 원인이다. 그러나 돈은 또한 오로지 개인의 가장 고유한 영역 내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가장 내면적인 것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체의 세련화, 독특성 및 내면화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역으로 주체에게 예속된 객체들을 바로 그 용이한 획득 가능성을 통해 인간에 대한 지배자로 만들 것인가? 이 문제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다.